두 번째 영상입니다. 학술 논문 읽기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학술 논문은 이 연구의 특징을 이 논문 약 A4 용지 20장에서 30장 가량의 논문을 그 주요 특징을 읽고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실 일이 있게 되거든. 이제 이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연구자, 나는 학술 논문을 다 보고 어느 부분을 좀 이렇게 딱 그 내가 좀 모아서 정리를 하고 싶다, 이게 좀 확실히 있으면,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아요. 자, 나는 이론 부분을 좀 이렇게 다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을 수가 있고, 학술 논문을 읽고 나는 분석 모형, 분석 방법 같은 게, 분석 모형이나 분석 방법을 좀 나는 이렇게 그걸 골라서 좀 뭔가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그게 아니라 학술 논문의 분석 결과만 한번 이렇게 좀 발췌해서 나는 정리를 하겠다, 요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있으면 정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죠. 평소에 학술 논문을 잘 읽으면 나중에 정말 편리한데요. 이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때 좀 되게 굉장히 귀찮으시더라도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할 거예요. 링크를 보내드리면 솔직하게 저한테 써서, 그냥 개별적인 응답이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 저한테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어떤 논문을 좀 읽으면 좋을지를 좀 힌트를 드릴게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제가 어떤 뭐 공부의 양이라든가 수준을 제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반응을 좀 보고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대학원 지금 다니시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 일반적인 대학생하고 좀 다르잖아요. 어차피 학위를 취득을 하셔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수업은 그냥 동영상 수업은 수업대로 하는 건데, 맞춤형 수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만나게 되면 당연히 논문을 더 잘 읽는 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 두 번째 이 영상에서는 연구의 주요 특징을 어디를 내가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론이면 이론, 분석 결과면 분석 결과, 연구 방법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옆쪽에서 다른 좀 이 사람들이 소음이라든가 좀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제가 시선이 좀 다른 데로 간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 문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학술 논문을 딱 보고 참고 문헌을 보통 안 보시려고 하는데, 참고 문헌을 보고 여기서 또 유용한 논문이 있을 수 있다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자료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못 찾겠는데, 어떤 학술 논문을 보다 보니까 웬디에 참고 문헌에서 왠지 내가 좀 찾고 싶은 논문이라든가 옛날 서적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참고 문헌에 기록된 그걸 기준으로 다시 거꾸로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을 보고 유용한 논문을 다시 검색해서 읽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거요. 이런 거죠. 자, 이런 거요. 제가 대충 씁니다. 자, 내가 어떤 학술 논문을 검색해서 참고문헌을 봤더니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는 것 같아. 요 논문에 있는 것 같아. 요 논문을 또 검색해서 읽어요. 요 논문의 참고문헌을 봤더니 또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릴레이라고 하죠. 이게 연상하는 듯한 그런 형태로 논문을 찾아서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행정학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행정학을 지금 전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행정학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정책적 시사점, 가치가 있는지를 그거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논문, 학술 논문 거의 이제 결론 그 부분에 나타나는 것 중에 이 논문이, 내가 쓴 논문이 도대체 어떤 그 현실적인 시사점, 정책적인 시사점,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느냐. 이게 우리가 이게 논문의 실질적인 쓰임새. 그러니까 이게 연구 논문으로 딱 이제 끝나는 거냐, 아니면은 실질적인 뭐 좀 이런 어떤 뭐를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된다. 이런 그 메시지,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 요거를 좀 잘 보시면은 나중에 학술 논문 읽기가 좀 편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고려사라는 거 있죠. 고려사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려 초기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 고려사는 그 연구하시는 분이 이제 보통 이제 역사학과, 사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주로 연구하시는 건데, 고려 이 사라는 엄청난 자료가 이미 있기 때문에 고려 시대부터는 학술 논문의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우리가 고조선이나 삼국시대니까 이런 그 비포장도로의 좁은 비포장도로라고 한다면은 이 고려부터는 굉장히 넓은 도로예요. 그러니까 지방도에서 국도 정도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사의 고려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좀 확실하게 읽어본 논문을 기준으로 이건 좀 소개를 해도 되겠다 싶은 좀 양질의 논문을 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일단 직전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4 용지 20장에서 30장 정도 되는 학술 논문을 어떻게 검색해서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건데, 일단 왕도는 사실 없어요. 왕도는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이거는 좀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무턱대고 읽으면 손해예요. 이건 시간 낭비고, 분야가 좀 정해졌을 때, 우리 여기 지금 석사기 논문을 쓰실 분도 계시고 박사기 논문을 쓰실 분도 계시고, 또는 나는 어떤 사정에 따라서 논문을 쓰기가 좀 곤란하다, 나는 뭐 그냥 수료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도 어차피 이 논문을 읽는 게 결국은 책을 읽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 요령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느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책 읽는 방법도 알려주고 학위 논문 읽는 방법도 알려주고 학술 논문 읽는 방법을 알려준 기억이 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원하는 그 어떤 기준이, 제가 원하는 그 바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까지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이제 이 다음 영상부터 바로 고려에 관련된 행정의 역사 대표할 수 있는 논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